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유쾌한 육아, 치치아의 치맘입니다. 사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하지만 좋은 점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학습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수능이 비교적 쉽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미리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중3 친구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능 문제를 직접 풀어보며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고 이에 맞춰 학습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학생들이 미리 수능 영어 기출을 푸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습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까지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므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수능 기출 문제를 풀면서 높은 점수를 받던 학생들도 고등학교에 올라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면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갑자기 영어가 어려워졌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는 갑작스러운 난이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가 주요 과목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수능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성적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습 과정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영어 실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영어에 대한 열정이 크고 학습량도 많아 자연스럽게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영어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학원의 상술과도 연결됩니다. 흔히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이므로 고등학교에서 다른 과목에 집중하려면 영어를 먼저 끝내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언어는 지속적인 사용과 노출이 필수적입니다.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다뤄야 하는 영역입니다. 스피킹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외국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영어를 계속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서 손을 놓는다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어는 학습량이 줄어들면 바로 점수에 반영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등학교에서 안정적인 성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양하게 다니고 토플, 탭스, 토익까지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플을 접해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토플은 독해력을 키우기에 특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읽는 방법론을 배우고 읽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토플 학원들은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문제풀이 기법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보다는 토플을 활용하여 독해력을 기르고 영어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안정적으로 영어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책을 많이 읽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학습을 많이 한 학생들도 있지만 단순한 선행보다는 영어 동화책이나 소설 등을 꾸준히 접하며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릴 때 영어를 접하는 방식이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며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며 수능 영어도 한층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한문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문을 읽을 줄 알면 국어 어휘력이 생기고 그 어휘력 덕분에 국어 독해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 모두 중요한데 그 기초적인 어휘를 다지기 위해서는 한문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영어에 노출시키려고 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그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아예 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초반까지는 영어를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엔 화상으로 외국인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요. 그런 기회를 활용하면 영어가 좀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지게 되죠. 저는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처럼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그 자체를 즐기게 된다면 나중에 수능 영어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게 오히려 영어 실력을 쌓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할 때 영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를 즐겁게 접하며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어렵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잘 크는 경우를 보면 성적이 좋고 반듯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님이 그들을 무한히 믿어준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받는 아이들은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엔 뭔가를 해낸다는 걸 많이 봤어요. 자율성을 많이 주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학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헬리콥터맘처럼 자녀의 모든 걸 통제하려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아이들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학원가를 보면 부모님과 자녀 간에 갈등이 많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불행의 지수가 높아지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계속해서 통제하려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을 주면서 자녀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녀에게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학원 선택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혼자 학원에 가거나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요즘엔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생에 자신을 투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문맥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어 한 글자 외우는 방식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자꾸 쓰면서 외워라 라고 하시면서 강요하시면 아이들만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갈등만 심해집니다.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의 속도와 방법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방법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학습 방법도 그에 맞춰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수업 중에 패드를 놓고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디지털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죠. 부모님 세대가 공부했던 방식이 지금 학생들에게 그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수능 영어 같은 과목은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빨라요. 예전에는 고정된 패턴이나 방법으로만 공부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방식이 필요하죠. 물론 수능의 체제나 지필고사 방식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학습하느냐에 따라 성적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예전의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시대에 맞는 학습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자신이 경험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고집하시면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녀는 이미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에 맞는 공부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학습 방법이나 교육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녀와의 소통을 잘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육아, 치치아의 치맘이었습니다.